그건 내가 목사는 아니고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내가 가져온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됐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적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세 내가 한 것도 이제는 살맛이 있다 맞아. 살맛이 있다. 아직 갈지도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됐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우리 신문에 칼럼을 좀 계속해서 써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근데 교수님들하고 그 칼럼 씁니다는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쓸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한데 뱃새까지 사실은요 지나간 얘기 좀 해주셔야 돼서 좀 해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국어는 중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중국 출판사에서 우리가 번역해서 도대만 있으면 좋겠다. 그 중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100세가 넘어서 내가 쓴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시면 정말 고마운 일이란 말이죠. 이 나이에도 사회봉사할 수 있을 고마운데 참 잘됐다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조선일보한테 나니까 이건 중앙일보에서 좀 맡아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썼는데요. 그래서 좀 내가 그거 쓸 때는 대상이 50대 이상으로 했습니다. 50대 독자가 많다고요. 독자가 많다. 그리고 또 독자가 많으세요. 지방에 가해 같은 거 하게 되면 30, 40대 사람들이 매체까지 와서 바로 한 달쯤 했어요. 어떤 기자들 나한테 왔다가 한 기자가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이제 앞으로 가지고 있는 희망이 뭡니까? 그래요. 앞으로 가지고 있는 희망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도 당신들 같은 나이에는 희망이 있었다고. 왜? 20년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희망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지난 과거는 많아졌지만은 남아있는 건 얼마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 희망은 많지 않다고. 건강해서 당연히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당신들도 모르는 희망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하니? 내가 나를 위해서는 희망이 없지만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인간이 살아왔던 사회 희망을 큰 희망을 여러분한테 맡기고 하니까 좀 많이 좀 일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제 희망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쭉 살아보게 되면 그래 내가 이제 깊은 단계를 쭉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하니 평생 동안 내가 나를 키워왔다는 거. 나무는 우리 향나무는 400년 자라고 400년 보존된다 그러죠. 내가 나를 향나무를 키워듯이 키우는 거. 그걸 누구보다도 계속해서 오래 한 것이 보람이고 의미있다 말이야. 내가 나를 키우지 못했으면 오늘의 내가 없으니까 말이죠. 내가 나를 키운 거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누구하니 우리 시대보다는 이제 평균 수명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길어졌습니다. 나도 한 달 전에 이것도 달라졌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내가 연세대학교를 중년퇴직 할 때 65세 갈 때는 내 선배 퇴직한 교수가 11명이 있었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90이었습니다. 그분이 해계학 교수인데 말이죠. 김유선 교수였는데 90입니다. 나는 이제 지금 정명대에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 90대는 대단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요. 얼마 전에 대학에서 연락을 보니까 이제 규모는 좀 커지고 의과대학도 이제 다 합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겠지만은 90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계산 안 했어요. 계산 안 하고 정명퇴직한 교수 가운데 91세 이상, 91세 이상이 얼마나 보니까 27개.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길어졌을 거예요. 그 이제 교통사고로 뭐 어렸을 때는 쓰지만은 이제는 50대 이상 높은 연령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민간이 60세 되게 되면 우리가 내 인생을 하는 건 다시 출발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키우지만 다시 출발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까지 하나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일찍 그 문제를 취급했습니다. 한 50년 전에 이제 일본에서 생겼던 문제인데 말이죠. 60이 넘으니까 남자들은 직장에서 은퇴해 나갑니다. 아들들은 다 돈을 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도 달라져 한 달 넘게 되고요. 직장에서 떠나게 되니까 사회에 일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본 사람들 문제가 민관이 60대가 넘으니까 사회는 다시 태어나는데 이제부터 20년 동안 또 그 이상 그랬다만 그동안 어떻게 사느냐.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아들딸들은 동네에 나가고 나는 사회에 있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앞으로 어떡하느냐고 하죠. 그 일본 사람들이 여론을 쭉 묶어보니까 대답이 있어요. 정리가 빠르니까 말이죠. 첫째가 뭐니 60대가 돼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과거에 하던 일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교수 같은 데는 일본이 자기가 노력만 하면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니까요. 그 연장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과거에 못했던 취미 활동을 시작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두 번째로 행복하다고 했죠. 근데 그건 지금 우리 사회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고려대학의 한배원 교수가 내 고등학교 때 기자인데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우리 담임반에 이원이라는 여자 이름 쓰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기억 못하시죠? 그래요. 내가 기억한다고. 지금 언론에 기억 못하겠는데 제일 키가 작아서 언제나 1번짜리 앉았다고 하죠. 그래서 기억한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네요. 제가 한 달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이죠. 만났습니다. 왜 왔는가 하고 봤더니 그 이번분이 63세에 사회적인 일을 끝내고 뭔가 이제부터 무엇을 할까 하다가 시작했는데 이번에 그 서예전을 광화문에서 하게 되는데 인사하면에 나를 좀 모셔오고 싶다고 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그리고 내 고등학교 때 제자니까요. 그래서 허물없이 얘기하죠. 가만히 있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90입니다. 뭐 90절 때까지 키를 못 크고 뭐 했나.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 보니까 역시 친구한테 한 사람들이 그래서 적어도 대학 나온 사람이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건 민관이 공부하는 건데요. 그 방법에다가 민관이 동서에 책을 읽으라고 하죠. 책 읽는 사회に그 책을 읽으라고 하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민관이 절대로 놀지 말라고 해요. 수입이 있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입은 없어도 일할 수 있으면 뭐든지 작은 일을 찾아서 사회 참여하라고 하죠.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와서 이제 자연봉사 하거든요. 또 내 아는 것들 보면 사모님들이 이제 이거 많이 하세요.
몇 시간쯤 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사원들은 건강하고요, 행복하고요. 그 일도 없이 집에서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행복을 몰라요. 그래서 일의 행복을 알아야 돼요. 일의 행복을. 나 같은 사람은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요. 일이 건강해요. 사람들하고 건강의 비결이 뭐냐, 장수의 비결이 뭐냐, 뭐 그런 얘기 잘해요. 그저 자주 묻는데요. 내가 어떤 때는 좀 웃기는 얘기합니다. 김태일 교수님이 수학과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요. 내 제자들이 김태일 교수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태일 교수가 내 얘기를 하면서 꼭 하는 말이 뭐니, 저 김영석 교수님은 철이 늦게 들어서 오래 살 때야. 칭찬 같기도 하고 흉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생각 좀 무서워요. 근데 지금 나이 드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알았나 생각해요. 저 이제 일기를 쓰거든요. 오늘 일기 쓰기 전에 잘못 오늘 어떻게 버렸나, 예전에 오늘 어떻게 버렸나 하고서는 이제 금요일 일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써보면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말이죠. 집에 가서 안 그랬을 텐데 말이죠. 그때는 내가 그렇게 보냈구나 말이죠. 지금 철들어요. 지금 철든다고 하면 인간이 좋게 말하면 우리 김태희에서 말하면 인간이 철든다 하면 그걸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철드는 사람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무 빨리 안 늙어도 되는데 늙어요. 나도 90이 돼서 늙을 줄 알았는데 그 늙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해답이 나면 내 후배 교수님 해답됐다 하려면 속으로 그 친구가 친구한테 내가 붙어졌구나 그래. 나도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젊게 길게 사는 거고요. 하고 무엇인가 공동체 의식을 사회에 남겨줄 수 있고 그 책임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 비슷이 마지막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90이 넘어서 지방으로 대학에서 제가 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아무 상관이 많이 대학인데 상을 준다고 해서 이제 가서 받게 됐습니다. 그 상을 받으면 공원적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감사를 하게 되는데, 대학이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나와 계시고, 또, 의관대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상을 따고, 우리가, 나 먼저 자기가 없다고. 왜냐하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시고, 내가 뭐 특별한 직책을 맡은 것도 없고, 또 뭐 훌륭한 모든 일한 것도 없는데, 아주 자기 없는데, 그래도 왜 나한테 상을 주나를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있다고 하죠. 그 인간이 오래 사신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고생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걸로 주는 사이면 눈물 끝에 받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불가에서요, 고해와 같은 죄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는 죄는 고해와 같은 죄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 내 후배들이 나한테서 배우는 적이 있고, 늙었다고 하더라도, 저 우리 선생님한테서는 무엇이가 몸을 해와야 한다고 말이고,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도모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모하는 사랑을 베풀고, 그 도모하는 사랑의 열매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인격을 갖추고 공부할 줄 알고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세계를 살게 된다 하는 생각을 좀 정리하시면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우리가 보람있게 살고 싶었던 대한민국 나라로
주장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좋은 시간을 계기로 만들었어요. 다시 내일을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의 주제로 반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그 힘을 많이 얻으셨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만남도 소중하니까 교수님 우리 다 같이 사진을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요. 교수님 무대에 계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계시면 네, 이렇게 돌려가시면 아시죠? 요즘 아이돌도 이렇게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여러 번 보니까 좀 손을 위로 좀 하시면 예뻐요. 하트 이런 거 할까요? 손 머리 위로 하트 해주시면 네, 교수님께 보내는 하트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포즈 한번 바꿔서 손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다 같이. 네. 아, 네. 반짝반짝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옷을 지금 다 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촬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교수님 책을 혹시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또 몇 분만이나마에 사인을 좀 해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성남 토크 콘서트 1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 사진 안 찍었는데 이거 지금 영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이걸 들고 있을 아, 텐데. 그러긴 한데 잠깐만. 어몽길 대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좀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요. 한 장만 더 찍거든요. 그 영상이니까 그냥 방법이 이렇게라도 찍어야 돼요. 뵙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는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왔습니다.